이거 이쯤 되면 의심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가 바뀌었냐는 거죠. 따지고 보면 수년 전부터 AI는 일상입니다. 이게 생성 AI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실질적으로 변한 게 없죠. 언론도 눈치 까기 시작합니다. 자, 따지고 보면 1년이나 지났는데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칠 거란 건지. 테크 업계에서 1년은 긴 시간입니다. 뭔가 일어나도 크게 일어나야 돼요. 여전히 추측만 난무한데 이런 추측의 근거가 뭔지. 이러다 보니까 극적인 변화는 없고 공포심만 조장되죠. 특히 취업에 민감한 젊은 세대의 수치가 압도적인데 이런 공포가 AI 버블의 원인 중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정작 실업은 어떻게 될지. 팩트를 보면 사실 테크 기업의 해고도 AI 때문이 아닙니다. 코로나 버블 때 대규모로 발생한 계약직이 정리된 거죠. 게다가 많이 간과하는 부분이 있는데 빅테크는 1년 365일 자동화에 목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성 AI 때문은 아닌 거죠. 화이트 칼라 직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소득 사무직이 위험하다 썰만 있지 확실한 증거가 없다는 거죠. 아니 생성 AI 이거 따지고 보면 증명된 게 하나도 없죠. 실질적인 생산성이 증명돼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되면 AI 버블이 생각보다 빨리 터지는 거죠. 이건 이거대로 무섭습니다. 버블도 무섭고 AI도 무섭고 AI 관계없이 버블 터지면 실업도 일어나는 거죠. 큰일 났습니다. 아니 이거 이래도 큰일 저래도 큰일 최악입니다. 도대체 뭘 봐야 되냐?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잣대가 바로 고용입니다. 말 그대로 생존을 위한 원초적 활동이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산이 증대되는지, 실제로 뭘 어떻게 돈을 만드는지, 수요와 공급의 미래를 알 수 있는 게 고용입니다. 자, 알다시피 고용지표는 여전히 튼튼하죠. 인플레이션까지 여전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수치나 언론은 전혀 참고되지 않습니다. 업계 최전선의 현장을 분석해야 돼요. 참고로 빅테크는 생성 AI 도입이 느립니다. 자, 여기서 봐야 될 건 변화가 제일 빠르고 변동성에 민감한 직군을 봐야 되는데 바로 프리랜서입니다. 생존에 제일 민감하고 변화에 직격탄을 잇는 직업이죠. 빅테크에서 제일 먼저 조사하는 게 프리랜서 시장입니다. 사실상 디지털 경제의 시작인데 여기서 뭔가 변했으면 진짜가 맞죠. 여기 챗GPT 출시부터 500만 개의 프리랜서 통계가 나왔는데 어버크의 발표에 따르면 AI가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 게 아닌 거죠. 전년 대비 수익은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자, 생각대로라면 프리랜서 시장부터 박살나야 되는데 오히려 성장했다는 거. 물론 감소한 데도 있는데 글쓰기, 번역, 고객 서비스 같은 직군이죠. 글쓰기가 특히 많은데 예상대로 박살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프리랜서 시장의 20% 이상입니다. 이 말은 다른 무언가가 이 직군을 대체하고 획기적으로 증가했단 말이죠. 자, 일단 가장 크게 증가한 게 동영상 제작인데 자그마치 40%. 그 다음이 웹 디자인입니다. 그래픽 디자인까지 덩달아 늘었죠. 웹 개발도 오히려 늘었습니다. 아니 이거 제일 위험한 직업이 오히려 잘 나가고 대폭 늘었다는 거. 디자인은 시급까지 올랐습니다. 전체적으로 웹 서비스 고용 시장이 더 커진 거죠. 알다시피 제일 먼저 자동화되는 게 이쪽입니다. 지금 보시는 게 웹페이지 자동 제작 서비스인데 요즘 이런 거 넘쳐나죠. 아무리 봐도 여긴 일자리가 줄어야 정상이죠.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거냐? 역설적으로 생성 AI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생성 AI 덕분에 이미지나 텍스트 같은 소재 부담감이 줄고 웹 소비가 대폭 늘어난 겁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그림이나 텍스트 그 자체로는 뭔가 할 수 없지만 이게 웹이라는 형태가 되면서 의미를 가진 프로덕트가 되는 거죠. 영상도 마찬가지죠. 이미지 생산량이 대폭 늘고 자동으로 제작 수요가 늘은 거죠. 그러니까 웹 소재나 컨텐츠로서의 수요가 대폭 늘어난 이치입니다. 참고로 디자인이란 건 무조건 멋있는 거 잘 만드는 게 아니죠. 핵심은 뭔가 쓰기 편하고 보기 좋게 배치하고 배열하는 능력이죠. 자, 여기서 제일 골치 아픈 게 사진하고 텍스트 같은 소재입니다. 특히 웹 만들 때 소모되는 시간의 대부분이 이미지 소재 작업인데 이런 목업들까지 점점 생성 AI로 대체되는 거죠. 이제는 모델도 AI로 대체되는데 이런 게 생으로 하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원래라면 물건 준비해야지, 사진 찍어야 돼, 편집해야지 이런 공정들이 점점 사라지는 겁니다.
보여주기 위한 소재 만드는 데 시간이 감소한 만큼 제작과 마케팅에 더 투자하는 거죠. 자영업 하시는 분 잘 아시겠지만 뭐 하나 팔고 싶어도 이런 게 엄두 안 나서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필요한 걸 웹사이트 하나지만 사진, 텍스트, 동영상 이런 소재에 너무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서비스를 볼 때 배꼽이 배보다 큰 경우죠. 그러면 그래픽 디자인은 뭐냐? 알다시피 제작 자체는 프롬포트 입력이죠. 문제는 생성한 이미지를 원하는 대로 변경하는 게 어려운 거죠. 바로 여기서 그래픽 디자이너의 수요가 높아지는 거죠. 생성하는 이미지들 하나하나 초보자는 건드릴 수 없는 고퀄입니다. 이런 이미지를 입맛에 맞게 바꾸려면 어지간한 전문가가 아니곤 어렵죠. 게다가 생성 AI 그래픽 디자이너도 대폭 느는 거죠. 자, 이게 왜 이러냐면 프롬포트 작업도 막상 해보면 노가다입니다. 대부분 생성 AI 디자이너들 보면 원할 때까지 뽑아주고 편집까지 해주는데 이러다 보니까 그냥 처음부터 맡기는 게 효율이 좋은 거죠. 시급이 올라간 이유도 여러 가지가 같이 의뢰되기 때문인데 이런 거 디자이너가 한몫에 다 해주는 거죠. 알다시피 이런 일 할 때 제일 힘든 게 여러 사람 거치는 일입니다. 한 명이라도 삽질하면 작업 전체가 딜레이 되고 돈까지 들지, 빵꾸라도 나면 재앙이죠. 이쪽이 막상 시급은 높지만 한 명만 거치면 다 해결되지, 속도까지 빨라. 사실 예전에 비하면 전체적인 예산은 대폭 줄어든 겁니다. 전체적으로 IT 업계는 실질적인 단가가 내려가고 공급이 대폭 늘어나는 이치죠. 이 말은 진짜 AI 시대인 거죠. 업계 최전선부터 사실상 경제성이 증명된 겁니다. 이거 진지하게 보셔야 됩니다. 구체적인 수치가 없는 이유는 막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데이터를 기다리는 건 늦습니다. 스스로 찾아보고 판단해야 돼요. 자, 이제 뭔가 윤곽이 잡히기 시작하죠. 껍데기만 보고 그냥 디자이너가 유망하겠네,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자, 이런 과정에서 뭔가 크게 하나 사라지고 변하는데 바로 분업입니다. 실제로 세분화된 것들이 통합되고 프로세스가 빨라지면서 생산성이 올라간 거죠. 이거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AI 슬람이죠. 큰일 났습니다. 생성 AI는 거품이 아니라 이제 시작입니다. 생존 게임이 시작되는 거죠. 여기서 누가 살아남고 진화하느냐?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는 사람이란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요구되는 건 어떤 결과들을 조합하고 의도에 맞게 구성하는 능력이죠. 바로 이것이 AI 시대의 생존 스킬. 숙련된 디자이너는 상대적으로 이런 능력이 좋기 때문에 수요가 높은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건 챗GPT 같은 AI 툴을 잘 쓰는 방법이 아닙니다. 이런 조각들을 목적에 맞게 하나로 엮고 풀어내는 능력이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문제는 이런 능력을 갖추는 방법이죠. 무조건 숙련자, 경력자들만 살아남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시급 좋은 프리랜서 보시면 다 젊죠. 몇 년 안 되는 사람도 많아요. 관건은 이런 능력을 갖추는 지식부터 습득해야죠. 어떤 기술을 배울지 고민하는 것도 사실상 의미 없는데 지금 하는 게 쓸모없으실 수 있는 거죠. 지식이나 기술은 항상 변하는 거고 다시 적응해야 됩니다. 휘발성이 있는 거죠. 중요한 건 지속 가능한 지식을 습득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 젠슨왕이 이미 답을 말해줬습니다. 제가 좀 어이가 없었는 게 이걸 이런다고 생명공학이 유망하다는 해석이 나오는 거지. 계속 말하지만 뭐가 유망하고 잘되고 이런 거 의미 없습니다. 관건은 도메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그러니까 도메인 지식을 배우란 말이죠. 도메인 지식이 뭐냐? 말 그대로 특정 영역에 관한 전문 지식입니다. 직업 자체는 계속 변하지만 도메인은 변하는 게 아니죠. 이걸 나무로 비유하면 나뭇잎은 계절에 따라 변하고 다시 태어나지만 뿌리는 그대로인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컴퓨터 공학으로 예로 들면 새로운 프로그래밍 언어, 프레임워크, 툴 이런 건 나뭇잎과 같습니다. 여기서 근본이 되는 뿌리는 수학적 논리, 통계학, 언어학 같은 학문이죠. 바로 이것이 도메인 지식입니다. 어떤 새로운 게 등장해도 이런 것 위에서 구축되는 거죠. 지금 디자인 잘 나간다고 배우려 하는 분도 있을 텐데 관건은 디자인의 도메인을 습득하는 겁니다. 여기서 도메인은 포샵이나 AI 툴을 쓰는 능력이 아니라 미학, 행동, 심리학, 문화연구, 사회학 같은 학문이죠. 시각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능력이 중요한 거지 뭔가를 쓰는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른 직업도 똑같습니다. 사실상 AI 시대의 모든 직업이 잎사귀나 마찬가지죠. 언제 바뀌고 떨어질지 모릅니다.
직업뿐만이 아닌데 따지고 보면 삶의 형태가 다 바뀌는 거죠. 지금 뭔가 좋아 보이는 게 바로 다음 달 어떻게 될지 모르죠. 사실 AI 쓰나미는 인식을 못할 뿐이지 이미 닥치고 있죠. 여기서 문제는 사람들이 자꾸 예측을 하는 거죠. 거품이 언제 끝나냐 이런 것도 의미 없습니다. 사실상 이런 거 다 노이즈인데 왜 사람들은 뻔하고 의미 없는 예측을 할까요?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죠. 미래에 대한 막연한 공포가 원인인데 어떻게든 해소하고 싶은 본능적인 행동입니다. 뉴스 보면 내일 당장 뭔가 바뀔 것 같죠? 이러면서 안절부절 또 유튜브 찾고 뉴스 보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래봤자 변하는 거 없습니다. 똑같은 걸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거죠. 예측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두려움의 원천을 인지하고 예측보다는 적응을 해야 됩니다. 자, 애초에 무서운 이유는 모르기 때문입니다. 알려지지 않은 것은 예측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점이 불안과 공포를 자극하는 거죠. 제가 다시 말하지만 예측하지 말라는 거. 그러니까 무슨 직업이 좋냐? AI 거품이다 아니다 이런 거 예측하는 게 아니라 원하는 분야의 도메인부터 찾는 게 우선입니다. 쓰나미가 와도 뿌리가 튼튼하면 문제 없겠죠? 바로 이 도메인 지식이 쓰나미를 견뎌낼 뿌리인 거죠. 자, 각자 직업에 관한 도메인 지식은 뭔지 잘 아실 겁니다. 하지만 AI 시대를 관통하는 도메인 지식이 뭐냐? 인문학? 이건 따지고 보면 모든 분야의 기초죠. 관건은 AI와 밀접한 기술적 도메인을 이해해야 됩니다. 사실 이것도 이미 답 나와 있는데 반도체죠. 간단합니다. AI 연산의 핵심이 반도체고 계산 작업은 고성능 컴퓨팅이 필요합니다.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AI 군비 경쟁은 반도체 전쟁이죠. 문제는 이런 것도 뉴스에 의존한다는 거.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고 조각들을 하나로 엮어야죠. 그래야 이런 것들이 어디까지가 진짜고 어디까지가 마케팅인지 알 수 있는 거죠. 이런데 낚이고 분석하는 이유는 원리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늘 답답한 게 너무 뻔한 수작에 휘둘리는 거죠. 게다가 매일 반도체 뉴스가 나오지만 무슨 말인지 모르죠. 알다시피 엔비디아는 GPU밖에 없는데 계속 리스크로 지적된 거죠. 따지고 보면 둘 다 있는 AMD가 더 유리한데 왜 엔비디아가 이렇게 압도적이냐? 엔비디아 칩이 딥러닝에 강한 게 이유인데 그렇다면 머신러닝은 또 뭔지? 대부분 이거 두 개 차이점조차 모르는 게 현실입니다. 여기서 좀 더 큰 걸 보면 컴퓨터 자체를 이해해야죠. 매일 쓰는 게 컴퓨터지만 대부분 작동 원리조차 모릅니다. 이러다 보니까 공상과학을 넘어서 판타지로 가는 거죠. AI 검색하면 이런 이미지들 많이 나오는데 신비감과 공포심을 동시에 자극하죠. 이러면서 본질에서 벗어난 망상을 하고 노이즈에 낚이는 이치입니다. 제가 세미나 가서 충격적 먹었는데 이런 질문들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거 물어보니까 대답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기초공학을 너무 몰라서 이런 거예요. 어둠이 두려운 이유는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자꾸 이런 게 궁금한 건 오히려 심연의 어둠 속에 빠지는 길이에요. 원리만 알면 왜 이런 게 망상인지 알게 되는데 그래야 언론이나 기업의 마케팅을 구분하고 정말 해야 할 공부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교과서적인 책을 하나 추천드립니다. 세미나 준비할 때 본 건데 정말 떠먹여주는 수준의 설명입니다. 제가 말한 거 그대로 다 나와 있는데 컴퓨터 작동 원리부터 시작해서 머신러닝, 반도체 역사까지 정리되어 있습니다. 순서대로 보기만 하면 소프트웨어부터 하드웨어까지 이해하고 반도체 세계 정세도 알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진짜 궁금해야 되고 공부해야 되는 AI 시대의 도메인 지식이죠. 우선 이런 것부터 시작하면서 안개를 좀 걷어내고 뿌리를 내리는 토양을 만들어야 됩니다. 사실 AI 시대는 답안지 보면서 문제 푸는 시대죠. 쉽게 생각하세요. 구체적인 형태만 없지 닥치는 건 뻔히 알고 있죠. 이런 건 오히려 기회의 시작입니다. 눈앞에 쓰나미가 아니라 그 이유를 대비해야죠. 여기서 쓰나미를 견뎌낸 깊은 뿌리가 줄기를 튼튼하게 하고 새로운 잎사귀를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진화의 본질이죠. 이미 여러분들은 뭐를 해야 될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주 말하지만 역사가 바뀌는 시기입니다. 사회구조가 리셋되는 일생에 두 번 다시 없는 기회죠. 이때까지 뭔가 안 풀렸다면 지금이 바로 다시 도전할 때입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에게 일발 역전의 찬스가 주어진 거죠.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답은 뻔히 나와 있죠. 풀어내는 지식만 갖추면 됩니다.
실제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지식과 기술이 주어졌습니다. 뿌리 내릴 준비만 하면 되는 거죠. 더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자기 주도적인 삶을 실행할 때입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직면한 도전은 생존의 문제가 아니죠. 사실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건 생존이 아니라 반격이죠.